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동아시아 전략, 이제 세계 전략을 봤고, 동아시아 전략은 뭐냐면 한마디로 코드라 그러면 이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죠. 한국은 부르지도 않았죠.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를 손을 보고 이제 대한민국에 좀 쓸만한 정치 문화가 형성이 되면, 또한 북한이 이제 급변 사태가 일어나고 미국이 접수평정하면, 그러면은 한반도, 그럼 그게 한 8천만, 대만 하면 이제 한 1억 좀 넘을 거예요. 한반도와 대만 합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랑 일본을 합치면 근 2억 가까이 되죠. 그럼 3억이네. 미국이 한 거의 4억 봐줘야죠. 그러면 7억이네. 그럼 인도 합치면 20억짜리예요, 이게. 중국을 놓고서 쫙 포위가 끝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임이에요, 이게. 이 정도 포위하면요, 못 견딥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시안이 개판 나 있거든요. 미국이 저렇게 개판 나 있는데 아시안은 얼마나 개판 나야겠어요. 말레이시아 같으면 공공연한 친중이고 뭐 완벨트 완로드에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거 이제 조만간에 싹 정리됩니다. 그래서 주변부 아시안이 친중 글로벌리스트 노선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펼쳐져 갈 때 핵심이 어디냐? 생애탈출에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핵심은 한반도가 핵심입니다. 북한 접수 해방이 핵심입니다. 일단 군사적 이득이 있어. 핵과 ICBM 가지고 노는 애들 작살내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두 번째, 한반도를 통째로, 한반도가 북한이 접수 해방되면요, 북한도 자유조선 가고 대한민국도 이 썩어 빠진 조중동 이 그 친중 글로벌리스트 폭망이고 문팔육 당연히 폭망하고,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정치 문화가 우클릭을 한 5클릭 증가해요. 따다다다다닥. 미국과 가장 닮은 정치 문화를 가지게 될 거예요, 여기가. 한반도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체질을 가진 정치 문화를 가진 아주 요충지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정치 문화상으로. 그다음에 군사 전략상의 요충지죠. 한반도에 예를 들어서 옹진반도, 뭐 태안반도, 제주도, 뭐 한반도에 좀 이쪽 그 내륙 이런 데다가 딱 레이더 걸어놓고 사드 걸어놓고 중거리 핵미사일 왔다 갔다 하고 미군기가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러면은 중국이 숨이나 쉬겠냐고. 숨 못 쉬어요. 숨 못 쉽니다. 뒤로 일본 열도 받쳐져 있고 천병으로 저쪽으로는 타이완이 버티고 있고. 즉 한반도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중국도 이거 알죠. 그러니까 반항을 하죠. 너희 반항하냐? 이거 이제 북한 애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간첩 애들이. 중국이 반항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씨 반항하고 계십니까? 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그런 말은 좀 참아야겠죠. 그래서 20년 만에 조중동맹을 시진핑 즉 국가 주석이 즉 공산당 총서기가 직접 나서서 그 바람을 잡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트럼프 얘기는 어떻게 특징 지어줄 거냐? 우선 첫째, 중국 조이기가 아주 심해질 겁니다. 이건 하이테크, 무역, 금융, 군사로 조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책임을 묻는 전 세계적인 그러한 캠페인을 벌일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국내에 친중 글로벌리스트를 제압하겠죠. 정치, 관료, 언론, 빅텍. 이 중에서 정치와 관료는 지금 뭐 법으로 잡아놓을 누굴 도대체 어디까지 잡아넣어야 되지를 고민할 정도로 줄줄이 쌓여 있습니다. 이미. 증거가. 계속 지금 조사 진행 중이고. 이번에 헌터 바이든 랩탑 때문에 더 힘받았고. 정치는 이번에 정리되는 거예요. 관료 이번에 정리되는 거예요. 빅텍이 이제 문제가 돼요. 언론이요. 적자투성인데 뉴욕타임스 뭐 워싱턴 포스트 뭐 다 적자투성인데 저거 슬슬 목조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조중동 똑바로 들으세요. 당신들 끝났어. 당신들 끝났다니까. 나는 저는요 조선중앙에 비하면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저는 적자 인생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적자 인생이야. 어마무시한 천문학적 적자를 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쟤들 끝난 애들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상.
올드미디어는 빅텍이 문제가 돼요. 요번에 구글 반독점 제소하잖아요. 그럼 구글과 아마존이 아마 반독점에 걸릴 거예요. 아마존 까불다가 아마존이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뒤에 돈줄 아니에요. 작살나는 소리 있어요. 저거 반독점으로. 구글은 빅텍이니까 진짜 테크놀로지 컴퍼니니까 반독점 걸어도 덜 타격받는데 아마존은 100% 타격받습니다. 아마존이 국내에서 뭐 슈퍼마켓 체인도 사들이고 별짓 다 하고 있거든요. 그냥 반독점 걸면 그냥 박살나는 거죠. 책 장사와 일반 EC와 운송과 오프라인 유통업과 이거를 조각조각 나눠라 하고 반독점 걸어버리면 저거 작살나는 거예요. 아마존. 그다음 페북하고 트위터 이거는 요번에 집단 소송 대상이 돼요. 요번에 그 뉴욕 포스트 뭐 이런 거 검열질한 거 집단 소송 대상이에요. 저거는. 그리고 230조 섹션 230 저게 이제 그 면피 조항이 됐거든요. 근데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면피 조항이거든요. 섹션 230이. 저거 이제 날아가게 되면 작살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런 짓을 할 거고요. 이런 정책을 할 거고요. 한반도에 대해서 뭐라 할 거냐. 저는 북한 지배 집단과 빅딜 칠 확률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 지배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이거든요. 핵과 미사일, 즉 WMD를 끌어안고 옥쇄할 거냐. 이럴 때는 근사하게 일본 말로 해줘야죠. 교쿠사이 할 거냐. 혹은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고 뉴욕이나 케이만 제도에 가서 인생 이모작 할 거냐. 김영철, 이병철은 그거 지금 선택하고 있어야 돼요. 선택할 거라고요. 바보가 아니면은 핵미사일 되도 않는 거 끌어안고서 교쿠사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북한 지배 집단과 빅딜 할 거라고요. 저 미국 돈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 김간에 쌓아놓은 그 비자금, 김간에 쌓아놓은 금괴 거기서 몇 덩이 들고 가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미국선 뭐만 해주면 돼? 망명. 전 세계에서 망명할 나라가 미국만큼 좋은 나라가 있습니까? 러시아로 망명해, 중국으로 망명해. 나중에 러시아, 중국이 힘이 딸리면 야 너 넘겨 하면 미국에 넘겨야죠. 근데 미국에 가서 딱 막 미국 품에 가서 안 끼면서 저 이뮤니티 모든 과거에 대해서 100% 면책 주십시오. 그럼 미국은 그래 우리 미국 법에서 면책 줄게. 다른 나라에서 얘 넘겨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뭐 일 저지른 거 있어요. 얘 넘겨주세요. 일본이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 그럼 미국이 우리 면책 줬으니까 너 못 넘겨주겠는데. 조건에 그런 거 다 박을 거라고요. 얘들 가면 누구 품에 안 끼는 게 제일 유리하냐. 미국 품에 안 끼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거기가 살 길이에요. 미국이 살 길이에요. 옛날에 소련 말 때 또 러시아 초기 때 소련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망명을 김간해를 받는 거를 프로젝트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아니죠 이제. 거기는 불안해요. 이제 딜 칠 것만 남은 거예요. 김간해 지금 금괴가 50톤이 있는데 그중에 10톤은 써야겠습니다. 10톤 너무 많은데. 그중에 5톤만 해. 5톤이냐 10톤이냐 이거예요 이제는. 자, 그럼 북한 작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문팔육과 조국발이 즉 조중동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이것을 엮어갖고 공격을 할 거라고요 미국은. 그게 뭐 직접 드러나게 공격 안 해도 돼요. 알고 있는 정보만 툭툭 던지면 얘가 얘를 물어뜯고 얘가 얘를 물어뜯고 얘가 얘를 물어뜯고 지들끼리 물어뜯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뭐. 상징적인 거 좀 연출해주고. 지금 왜 저걸 안 하냐. 지금 하게 되면 이제 그 효순 미선 혹은 광업봉 때처럼 대책 없는 이제 반미투쟁으로 이제 죽자사자 몰고 간다고요 얘들이. 아니죠. 지금 반미투쟁 불러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북한 접수하면서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저는 사실 조국 발의들 조중동과 국민의힘 지도부 이것들하고 문팔육이 결합할 거다. 이미 탄핵 때 결합했다. 지금도 절반쯤 동업관계다. 결합할 거다. 왜냐? 미국 보면 안다 이거야. 미국 친중 글로벌리스트들하고 극좌좀들이 결합해 있어요. 글로벌리스트들하고 극좌좀이 결합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 이제 그 제 댓글 다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야 미국 정치인이 중국 돈에 9월살만 타락해서 중국 돈에 매수돼 갖고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우가 바뀐 설명이에요. 나라가 타락해서 정치 문화가 타락해서 중국과 백디를 치고 러시아 백디를 치고 우크라이나 백디를 치고 그래서 치부를 해도 그걸 보호해 주는 정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정치 문화의 타락이 먼저고 중국과 거래는 나중에 결과다 이거예요. 중국과 거래해서 그 중국과 거래된 그 정치인만 딱 드러내면은 오케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소로스는 누가 드러낼 텐데 페이스북, 트위터는 어떻게 되는 건데 구글은 어떻게 되는 건데 워싱턴 포스트는 어떻게 되는 거고 NIT는 어떻게 되는 건데 미국 유수의 대학 혹은 괜찮은 대학에 곳곳에 박혀 있는 좌좀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여기가 먼저인 거예요. 이게 딱 왁구를 그렇게 쳐주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 좌빨도 똑같잖아요. 조국이 한 행태, 추미애가 한 행태. 얘들이 왜 그렇게 겁대가리가 없어졌냐. 그런 짓 해도 책임 추궁을 누구도 안 하거든. 언론 잡고 있어, 문화판 잡고 있어, 담론 잡고 있어, 대학 잡고 있어. 그런 짓 해도 우리는 까딱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짓 해도 우리는 까딱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 문화가 뭔가 깊게 무너졌고 그 상황 때문에 저런 황당한 타락, 바이든, 우린 잘 안 알려졌지만 클린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이 그 결과로 나타난 거다 이거예요. 즉, 그 타락, 즉 중국 돈, 외국 돈 받아먹고 나라 팔아먹는 거. 이게 원인이 돼서 정치권이 무너져 있다가 아니고 정치 문화가 무너져서 이 매국노들이 혹은 반인류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짓을 저질러도 보호받는 시스템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불개가 시스템을 형성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자, 그럼 어느 정도 망가져 있나 한번 보시죠. 뉴욕에서 지난 일요일 날 뉴욕 맨하탄 거리에서 트럼프 지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거를 극렬 좌좀들이 행패를 부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줄리안입니다. 줄리안이한테 개 쌍욕하고 좀 난리가 아니에요. 줄리안이가 그 카퍼레이드에 참여했거든요. 트럼프 지지 카퍼레이드. 이제 트럼프 지지 카퍼레이드 쭉 가는데 뒤에 이제 보시면 아세요. 예, 저 트럼프 지지 카퍼레이드 가는데 저거 쌍욕하고 저기에다가 달걀 던지잖아요. 아니 저게 말이 됩니까? FUCK 욕하고 저 정상이 아니죠. 예, 이제 보셨듯이 저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저런 애들하고 민주당이 결합해 있고 쟤들을 빅텍,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이 옹호를 해주고 저거가 빅미디어가 같이 가고 있고 거대 언론이 저거를 뭐 맑게나 한다는 지식인들이 옹호를 하고 뭔가 굉장히 깊게 망가져 있구나. 거의 악마성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오히려 덜 보여요. 우리는 규모가. 얘들은 진짜로 그 벌거벗은 악마성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의 불개가 본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중국에 의한 매수 이전에 이미 정신줄을 놨다. 이미 클린턴 재단을 보면 알아요. 클린턴 재단이 지금 아마 몇십 조가 모여 있을 거예요. 쟤들 미국의 최대 우크라이나 광산 그냥 저기 러시아에 보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그 부패를 보면서 제일 적나라한 말이 뭐냐면 좀 클린턴처럼 하지 그랬어. 재단 만들어서 재단에다가 기부받고 그다음에 편의 봐주면은 돈 거래가 깨끗하네. 이건 기부고 이건 편의 봐준 거니까. 바이든은 이걸 사리사욕을 위해서 직접적인 자기 재산을 만들려고 해서 일이 지저분해진 거예요. 규모로 보면 클린턴이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규모로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을 딱 돌이켜 보면은 1980년대에는 마약 카르텔 약진의 시대입니다. 1980년대 가장 많이 죽은 거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마리화나 팔던 히피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 1980년대가 되니까 이제 코케인이 쫙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히피들이 그 나팔 청바지에다가 스랩바 그 조리 스랩바 끌면서 마리화나나 좀 팔아서 용돈 벌어 쓰던 애들을 그냥 기관단총 들고 가면서 다 쏴 죽이는 거예요. 그 저기 마약 카르텔이 중남미계 마약 카르텔이. 그 1980년대에 저게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미국이 저런 헤로인, 코케인, 메타암페타민, 히로뽕의 천국이 된 게 198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1990년대는 뭐냐? 글로벌리스트 약진의 시대예요.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의 불길, 앙심과 본격 결합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펜타곤이 준비됐습니다. 펜타곤 오각형이 준비된 거예요. 제가 G는 글로벌리스트고요. 우리가 왜 저 잘 나가는 저 언론사, 왜 잘 나가는 빅테크, 왜 잘 나가는 대학 교수들이 저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이 구조가 잡힌 게 그들의 근저에 바로 적에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앙심. 저 앙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사회를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그런 걸로도 나타나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무의미해. 세상도 무의미해. 진실 거짓도 없어. 옳고 그름도 없어. 도덕도 없어. 오케이. 야, 이런 무의미한 세상인데 내가 돈이나 실컷 막가파로 벌어보자. 마약 장사를 하던 뭐를 하던 간에 내가 권력이나 한번 실컷 휘둘러 보자. 누구랑 협잡질을 하던 간에 돈을 번다. 혹은 권력을 추구한다. 이거가요. 어떤 기본적인 틀 안에서 그걸 쫙 밀고 나가면은 사람이 도를 통하게 됩니다. 권력을 미친 듯이 쫓는데 기본 틀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미친 듯이 쫓으면요. 도인이 돼요. 불교 말로 보살이 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원한이 맺혀서 가난해. 원한이 맺혀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쫓아. 나 돈밖에 몰라. 그러나 기본 틀을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보스가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조직을 길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큰 회사랑 당당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랑 거래하는 내 아래 저기 납품회사한테 이 지금 자금 경색 속에서도 쟤들 안 망하게 챙겨줄 수 있지.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돈에 미쳐 있으면요. 보살이 되는 거예요. 불교 용어로. 근데 이것들은 그게 아니야. 다 망해도 좋아. 다 나자빠져도 좋아. 나는 남의 것도 내 것처럼 해서 돈 벌고 말겠어. 사기치고. 막가파 물질주의, 막가파 권력욕. 앙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기준이 없는. 그래서 쟤들이 저렇게 흉악한 짓 해요. 이게요, 글로벌리스트들이 적용지에 들어선 거예요. 저는 그게 90년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정치권도 타락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PC가 이제 철학으로는 PC를 쓰죠.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 낙인 찍어서 죽여버리는 거죠. 정치 위선 낙인질, political correctness. 그 다음에 중국 키워주면서 중국으로 몰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체죠. DC, deconstructivism.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PC와 DC. 국제적으로는 중국 키우기.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을 망가뜨려서 장악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생태계 구조가 생긴 거예요. 그게 1990년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약진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글로벌리스트라 그래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국적 기업, 멀티내셔널의 문제점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지 이런 식으로까지 안 나타났어요. 이 체제가 잡힌 게 1990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 그게 고스란히 수입된 거예요. 1990년대에 고스란히 수입됐습니다. 이 구조가. 그러면 이제 빨간 거를 뭘로 보면 되냐면 우리는 빨간 거를 저기 글로벌리스트들을 둘로 딱 갈라서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을 중국, 북한 간첩 면허 가진 놈들 그다음에 그건 왼쪽 반쪽알이 오른쪽 반쪽알인 조중동과 국민의힘 지도부 그 오른쪽 반쪽알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똑같잖아요. 그 정당 망가져 있고 PC와 해체주의 날치고 있고 껐떡하면 친일파 도장 찍고 중국에 질질 끌려가고 있고 우리는 뭐가 약하냐? 저 코와 앙심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왜 약하냐? 저런 식으로 일을 저질러 본 적이 없어서 간이 작은 거예요. 간이. 얘들은 별일 다 저질러 본 애들 아니에요. 같은 지중해 뿌리에서 캐면 모든 대형 사고는 얘들이 다 저질렀다고. 그쪽이. 상상력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1990년대고요. 2000년대에는 글로벌리스트 전횡의 시대입니다. 2000년대, 2010년대 초반까지. 이게 이겁니다. 앙심이 이제 널널하게 커진 거야. 그래서 이 앙심의 바다에 이제 다 떠 있는 배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애들이 그 트럼프 퍼레이드에다가 달걀 던지고 쌍욕하고 FUCK 쌍욕하고 앙심이죠.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에서 태연하게 우리가 저 그 노트북이 러시아 정보부가 날조한 거라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촌딱스러운 얘기가 되지만 러시아 정보부가 날조했다는 것과 다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앙심이죠. 앙심. 코요테 얘기했다고? 아니 왜 하필이면 그 히스파닉들 동네에 많이 잘 사는 짐승을 빗대서 얘기하지? 트럼프는 히스파닉을 인종주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앙심이죠. 자,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싸움에요. 트럼프는 지금 이웃과 헥사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앙심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은 세계대전이다. 그죠? 앙심이 이렇게 본체를 드러난 경우는 세계대전 때밖에 없어요. 세계대전급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트럼프의 이번 싸움을 이기든 지든 아니 쿨하게 이번에 트럼프 대선에서 질 것 같아. 이 얘기는 저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트럼프는 양아치고 뭐 바이든이 당선돼야 한국에 유리하고 제가 다음번에 하겠지만 바이든이 이번에 뭐라고 표현했냐. 대선 토론에서. 두 가지 표현했습니다. 하나. 우리 미국은 히틀러가 전쟁 벌이기 전에 잘 지냈어. 잠깐 히틀러가 전쟁 벌인 게 39년이고요. 그 전에 이미 유대인은 거의 준학살 상태로 이미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시민권을 박탈해 버렸으니까. 그 전에 이미 체코를 병합했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김정은 얘기 나왔을 때 한 소리예요. 이번에. 제가 그거 따가지고 내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무슨 얘기했냐. 북핵은 중국 통해서 해결해야 돼.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바이든이 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자는 좋게 봐주면 아주 무식한 거고요. 나쁘게 봐주면 저건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하수인이다 이거예요. 우파 딱지 떼시라고 제발. 보수 딱지 떼시라고. 자,
그러면 저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긴다고 봅니다. 이기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 읽는 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가 세 종류입니다.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나쁜 여론조사 이건 보지도 마십시오. 이건 보지도 마시고요. 고지식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정직하게 고지식한 게 라스무센인데 이 경우도 요번 지금 다이내믹을 요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다이내믹을 많이 못 보여줘요. 그러나 추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7% 나올 거를 예를 들어서 47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56 정도로 낮아진 거 46으로 나타내고 55점으로 또 떨어진 걸 45로 나타내고 이 추세 47, 46, 45, 46, 47, 48, 49 이 추세 자체는 볼만하다 이거예요. 고지식한 방법으로 해도 수치는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스마트한 여론조사는 예를 들어 트라팔가 지금 다 이긴다고 하죠. 데모크라시 인스티튜트, 저그비 이런 데는 깊게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여론조사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트라팔가도 못 잡아내요. 열정 차이를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지지자랑 바이든 지지자가 50대 50 숫자가 비슷하다 그럴 때 트럼프 지지자 중에서는 80%가 투표하러 나가고 바이든 지지자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60%가 투표하러 나간다. 그 평균 70% 투표했다. 그러면 실제로는 표 차이는 어떻게 벌어지냐? 8대 6으로 나타난다고요. 이 열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열정이. 저기 지금 투표하러 가려면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이 넓은 땅이니까 오가는 것까지 하면 하루에 한 8시간 버린 거예요. 하루 버린 거예요. 하루. 저게 하루 버렸다는 게 뭐냐면은요. 일용잡부 기준으로 일용잡부. 시간당 15달러, 17달러 아무리 그러니까 개 산책시켜도 15달러 받아요. 요새. 개 산책시키는 사람 15달러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굉장히 잘 살게 돼 갖고 이제 서민층이 8시간에 120달러예요. 하루 투표하러 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일용잡부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하루에 15만 원을 버린 거예요. 그러고 투표하러 가겠냐 이거야. 열정이 있지 않으면 투표하러 못 가요. 열정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둘이.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저 투표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likely voter로 집어넣는다고. likely voter가 같은 likely voter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어저께 트럼프가 메인 과수원에 들렀는데 메인주. 그냥 들린 거거든요. 순식간에 소문 퍼져서 4천 명 모였어요. 어저께 일요일 날 비벌리 힐스 집회 난리 났었습니다. 어저께 아까 뉴욕 맨하탄 카퍼레이드. 뉴욕 맨하탄이 어떤 데인데 저기서 카퍼레이드를 하냐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파퓰리스트 봉기, 파퓰리스트 혁명입니다. 혁명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그래서 이 열정 차이를 못 계산한다는 점에서 트라팔가나 혹은 저기조차도 놓치고 있을 수 있고 이건 트라팔가에서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른바 숨어 있는 트럼프표 그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훨씬 클 수 있다. 근데 이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투표율 차이일 수 있어요. 이게. 이거 한번 보시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뭐 보면 뭐 저기 나쁜 여론조사는 이런 데서 지금 트럼프가 뭐 다이다이고 뭐 밀리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렇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 우편 투표와 직접 사전 투표에서 특히 직접 사전 투표에서 죽어라 투표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갭을 줄이죠. 저기는 우편 투표 잘 안 하니까.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 갭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직접 사전투표 19일 날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오늘 딱 일주일째죠. 갭이 계속 줄어가고 있다. 직접 사전, 여기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우편투표 많이 안 하니까 부재자 아니면은 직접 사전투표로 계속 갭을 줄여가고 있다고요. 공화당 쪽 표가 많이 나와서 계속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마감하기 전까지 우편투표와 직접 사전투표 총합한 거에 있어서 민주당과 공화당 표가 거의 비슷하거나 공화당이 약간 밀리는 정도. 그러면 이제 본투표 딱 들어가면 무슨 일 벌어지냐? 11월 3일. 그때는 또
또 트럼프 지지자들 또 죽어라 투표하러 나가니까. 지금 이 패턴이요.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지지자야. 저 우편 투표 쟤들 밀려들어. 아, 근데 사전 투표하러 나갈게. 그래서 대충 줄여놨어. 그다음 본 투표야. 그래도 아직 안 되겠어. 또 투표하러 또 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미국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전에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1억 5천만 표 정도까지 갈 겁니다. 그럼 예년 대비해서 한 1,100만 표 높아지는 건데 1,100만 표가 높아지면요. 이게 거의 한 5%포인트, 7%포인트 높아지는 걸 겁니다. 이게 1,100만 표쯤 되면. 5에서 7%포인트 투표율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러면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보통 그랬어요. 근데 저는 요번에 투표율 높아지는 게 2012년 박근혜 후보랑 비슷한 사건이라고 봐요. 2012년 박근혜 후보 때요. 그때 베이비 부모들 90%인가 80% 투표하러 나갔잖아요. 문재인한테 권력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다 투표하러 다 기어 나갔다고.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투표율이 오를수록 트럼프한테 유리한 현상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어디서도 나타나냐. 흑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 수행 지지율이 트럼프가 지금 46% 나오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도 그 정도 나와요. 그러면 흑인이 원래 민주당이잖아. 근데 민주당 내에서 야 트럼프 일 잘하는데 라고 생각한 흑인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일단 흑인 투표율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떨어지나 딱 들여다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흑인 투표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요. 예년보다. 그다음에 얘들이 그 청년 대학 청년들 18살에서 23살 유트표라 그래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YUT. 유트가 표는 뭐 웬만큼 찍었는데 다른 데서 워낙 투표율이 치고 올라가니까 지금 이 우편 및 직접 사전 투표에서 유투표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절반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고. 옛날에 그게 뭐 18%였는데 지금은 10% 뭐 9%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투가 그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지. 예년보다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러면 이게 다 민주당 민주당 표밭이거든요. 흑인. 그다음에 18살에서 23살짜리 어린 청년 대학생. 이게 지금 성립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큰 일이 오고 있으니까 같이 뭐 힘 좀 모으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제 진짜 큰 일이 오고 있습니다. 지역 자원봉사 활동가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010-6368-9901 부탁드립니다.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세계대전 이제 매듭 지어지면서 곧바로 이제 한반도로 이제 그 주요 전장 이제 군사학에서는 시어터라 그러죠. 전장, 마당장자, 싸울 전자. 전장이 미국에서 다음번 전장은 한국입니다. 세계대전의 전장은 미국에서 한반도로 옮겨옵니다. 단디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